교감신경 차단술이나 파괴술을 하게 되는데, 이 시술을 통해서 결국 얻어지는 거는 혈관 확장을 갖다가 이제 도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혈행이 개선이 돼요. 손발 시림 증상이 굉장히 크게 완화가 되거든요. 원장님, 수족냉증에 관해서 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한번 명의가 정리 한번 해주면 어떨까? 네, 말씀하세요. 수족냉증의 원인을 좀 간략하게 한번 일단 설명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수족냉증의 원인은 몰라요, 사실. 수족냉증을 발생시키는 병리 상태가 밝혀진 대표적인 질환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죠. 걷거나 움직일 때 하지 쪽이다 그러면 혈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걷다 보면 이제 다리가 아프고 걷는데 지장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간헐적 파행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현상을 유발하면서 손발 시림이 엄청 크다. 그렇다면 이제 혈관성 문제를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고, 실제 혈관이 좁아지면 그러한 상황에는 스텐트라든지 아니면 혈관을 갖다 확장할 수 있는 치료를 통해 가지고서는 극적으로다가 이제 호전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경우는 원인이 명확한데, 거의 이제 대부분의 경우 또 여자 환자분들이 많아요, 수족냉증의 경우. 근데 우리가 의학적으로 봐서 병태생리적으로다가 뭔가 명확한 기질적 요인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혈행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특히 이제 추울 때 수족냉증이 심한 분들이 많거든요. 추울 때 어떤 자극에 의해 가지고 혈관이 기능적으로다가 좀 수축돼 가지고 혈류가 잘 안 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병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상이 있다라고 의학적으로다가 이제 단언해서 이제 말씀은 못 드리는데,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는 아마 어떤 반응에 대해 가지고 혈관들이 과반응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수족냉증이 오지 않나. 그래서 이제 치료 자체도 저희가 이제 교감신경 차단술이나 파괴술을 하게 되는데, 이 시술을 통해서 결국 얻어지는 거는 혈관 확장을 갖다가 이제 도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혈행이 개선이 돼요. 손발 시림 증상이 굉장히 크게 완화가 되거든요. 그 얘기는 혈행 자체에 어느 정도 문제가 근본적인 이유라는 걸 갖다가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의학적으로다가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족냉증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어떤 특정 과일을 먹는다거나 약재를 먹으면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체질 개선하면은 나을 수 있다라고 네네. 하는데 어떤가요? 그 체질이라는 게 상당히 모호한 말이잖아요. 다 붙일 수가 있죠. 땀이 잘 나는 체질이고, 나는 땀이 잘 안 나는 체질이고, 추위를 잘 타고 추위를 덜 타고, 그런 체질이 병적인 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질이라는 게. 그게 너무 과학적이지가 않은 단어고, 체질적인 걸로다가 뭔가를 설명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유사과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발언 같은데요. 뭐 일단 과학은 엄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정확한 개념이 뒷받침되고 나야지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너무 막연한 뜬구름 잡는 식의 어떤 바운더리를 가진 단어 사용으로 뭘 설명하고 규명하면서 뭐 접근한다, 그거는 과학적 태도는 아니거든요, 사실. 찬물을 끓이면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반응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차가운 거에 노출되거나 어떤 반응 상태가 됐을 때 굉장히 보다 혈관 반응이 정상에 비해서 강하게 나오는 경우라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주위를 따뜻하게 하는 것들이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100%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요행으로는 낳기 힘든 거네요. 의학적인 어떤 조치라는 것들은 다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근거는 현상으로 설명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족냉증 관련해서 이제 교감신경 쪽 시술을 통해 가지고 혈류를 갖다 좋게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뭐 체질하고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 반응에 따라서 증상이 완화된다면은 그 부분이 병적인 상태를 유발하는 원인일 거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건 병적이라고 단언할 만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만족감을 갖고 치료 자체의 근거를 가지고 그 효과를 봤다면 뭐 그런 치료를 받는 게 낫겠죠. 뜬구름 잡는 요행을 바라는 치료보다는. 어느 분은 이제 또 스트레칭 이런 거를 좀 하면 막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손목 돌리기라던가 운동, 스트레칭 이거를 하면은 혈류가 잘 돈다,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움직임을 하게 되면 그 움직이는 부분에 이제 산소와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부분에 이제 그 혈류가 좋아지는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의 혈류가 확장이 되면서 근육 쪽으로다가 많은 이제 혈류가 공급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라면은 혈류를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건 맞는데, 그러면은 손발 따뜻해질 때까지 자기 전까지 계속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자신은 이제 손발을 따뜻하게 해서 뭐 움직이는데 그런 것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상사라든지 동료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요? 그러면 수족냉증을 치료할 수 있는 좀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약체들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우리 약제 중에서 이 교감신경에 작용하는 약제들이 있어요. 진정할 수 있는 그런 계열의 약제를 이제 사용하면은 좀 도움도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약물 효과가 있는 동안에 일시적인 거고,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약제는 또 약물 부작용도 있고 그러니까 약물적인 치료보다는 실수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게 사실은 더 효과도 좋고 환자의 편의성이나 그런 걸 봐서도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무섭잖아요. 신경 파괴술 이러는데. 무섭죠. 모든 시술이라는 게 시술이든 약제든 사용을 안 하고 하지를 않는 게 제일 나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갖고 있는 불편함이 너무 커서 일상생활하는데도 큰 불편을 준다면 시술할 때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오히려 길게 보면 더 나을 거라고 보는데, 시술할 때 이 통증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또 물음을 에둘러서 또 표현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 신경파괴술이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척추신경 부분을 지나서 척추체에 붙여가지고 신경이 지나는 부위에 이제 시술을 해줘야 돼요. 아무래도 몸 안에 척추 부위까지 신경파괴술을 위해서는 바늘이 도달해야 된다는 거고, 그 상황까지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 척추신경들 나오는 부분들을 피해서 가야 되니까 그 경로를 피해서 갈 때 신경을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뭐 가슴 쪽으로, 겨드랑이 쪽으로 찌릿한 통증이나 불유쾌한 감각적인 어떤 그런 경험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 부위를 마취를 하면은 통증을 못 느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바늘이 직접 가면서 신경을 관통하고 가거나 신경을 손상시키면서 가면 나중에 이제 신경병성 통증이라든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아픔은 어쨌든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긴 기간 동안에 큰 불편감을 갖다가 감수하고 살았던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 정도 통증은 뭐 겪어볼 만한 의미 있는 통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만큼 그렇게 못 참을 정도로 극심하지도 않아요. 교감신경 쪽 파괴술 했던 친구 중에 이제 12살짜리도 거뜬하게 견뎌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큰 이제 성인으로서 그 정도 이제 그 고통을 참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